부장판사의 이른바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해 동선을 분석 중입니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기현 이야기 또 잠깐 해볼 텐데요. 공수처가 지기현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기현 룸살롱 사진 오랜만에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야, 이거 본 것도 몇 달 된 거야, 진짜. 근데 공수처가 지기현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네.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요.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공수처가 지기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영장을 받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택시 어플리케이션. 네. 네, 그 내역을 이제 좀 들여다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했거든. 네. 근데 그건 기각됐어. 아니 그건 왜 그러냐고. 그건 기각됐어. 근데 응. 아주 엄청난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 예, 저 해당 업소 주인을 네. 소환해서 조사를 했거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전과 다른 이야기를 하나 했어. 그동안에 이거 170만 원을 변호사가 계산했다고 그랬거든. 네, 맞아요. 170만 원. 그래가지고 지기현이는 이건 뭐 청탁금지법에 해당도 안 된다. 이건 뭐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니까 두 당. 그러니까 지기현은 자꾸 뭐라고 하지 말라고 끝내려고 했어. 그런데 해당 업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한번 볼까요? 그들은 호주가 그리울 거야.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었다. 100만 원 넘었네. 100만 원 넘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자체도 일단 굉장히 중대한데 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국회에 나와가지고 170만 원 얘기를 한 거예요. 100만 원 안 됐다고. 그럼 저거는 그 업주에 대한 조사 자체를 안 했던 건지.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접대했다는 그 변호사가 술값 얼마나 냈는지는 되게 간단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저는 이 지기현에 대한 이 접대 의혹에 대해서 조사 자체를 직무유기했다. 똑바로 안 했다. 저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그동안 뭐 똑바로 안 하네, 너무 뭐 부실하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사건을 저렇게 압수할 수 있는 거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청탁금지법이거든요. 네. 100만 원 이상이면. 그런데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사들의 그 죄명은.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좁혀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안이 지금 법사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공수처에서 이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뇌물만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같이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의 그 수사 범위를 엄청 좁혀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들은 어쨌든 공수처가 제대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검사장들의 집단 행동 저것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검사들의 그 죄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좀 넓혀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건 아무튼 그 새로운 소식 하나 전해줬네요. 300 넘었다. 300 넘었다. 지기현 재판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 룸사롱 갔다고 판사를 뭐 언론 보도 났을 때 설마 했는데 그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 갔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지기현이 재판하는 모습 오랜만에 그러면 함께 예능 또 진행하는 것 같잖아요. 네, 보겠습니다. 윤석열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어제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또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 내용 이따가 좀 다룰 게 많은데 그거에 앞서서 이 지기현이라는 판사는 말이죠. 윤석열의 변호인, 김용현의 변호인의 비위를 너무 잘 맞춰줘. 변호인들한테? 변호인은. 이번에도 홍장원 차장한테 지기현이가 굳이 나서서 변호인이라는 것은 원래 공격적인 거다. 홍장원 너가 참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주인께는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호인들은 또 원래
증인 말씀을 막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또 직업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당연한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왜 편하게 누가 해요? 기억에 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변호인들께서도 본인들이 의견서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 모두 질문 사항에 다 녹여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마치 증인이 경험한 내용을 묻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변호인들께서도 질문을 증인이 경험한 사실만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막 쓸데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심지어 막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 맞아요. 아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지. 왜 이런 것까지 합니까, 직원이? 박옥수 특검부는 저희 동기입니다. 살 많이 빠졌네요. 아, 살 그런데 TMI. 왜냐하면은 저 지기현 재판장의 저런 태도, 그 재판 지휘는 굉장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증인이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자기의 진술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를 막는 거예요. 저것은. 그러니까 좀 참아라. 길을 죽이는 거죠. 길을 죽이는 거예요. 저것은 뭔가 되게 의도된 이 재판에서 그동안의 홍장원 증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부터도.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마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실 증인이 공유를 뭐 받네. 죄인이나 피고인이나 이런 지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런 방식으로 변호인이 신문을 하면은 변호인한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인신 공격성 그 신문 방식은 좀 지양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참 네. 저 박옥수 특검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 저희가 검사대에서 계속해서 훈련 받는 게 뭐냐면 사실을 물어라. 생각을 묻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혹시 지금 그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때 경험한 사실을 물어야 되는데 생각이 아니지 않나? 네. 어떻게 그게 뭐 그렇죠. 체포를 대통령이 뭐 설마 그렇게 지시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취했냐고 물어보고 막. 맞습니다. 술 취한 거 가지고 계속 또 맞습니다. 몰고 가고요. 지금 오늘 아침 연합뉴스 TV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공수처가 확인한 지기현 판사의 술값이 나왔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최근 업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당시 술값이 300만 원이 넘게 결제가 됐다. 170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게 그 거짓말했네요. 법원 그 윤리감찰관실에서 조사했을 때 지기현 판사는 이미 떠난 후였고 남은 변호사가 결제한 금액이 17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 300만 원이 넘게 결제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은 술자리 결제 금액이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청탁금지법상 위반이 안 되어서 이건 문제 삼을 수가 없다. 법률적 위반이 아니므로 징계도 못한다. 그래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근데 이거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번에. 아니, 일단은 그 윤리감사관실 말이 다 틀렸던 게 그러네요.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징계도 못한다. 이것도 틀린 거고요.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인 것이고 100만 원 미치면 징계 대상인 겁니다. 네. 100만 원 밑에 금품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법상에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징계를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 이번에는 그 금액까지 틀려가지고 300만 원 이상이 돼버렸으니 3명이었으니까 N빵 하면은 네. 100만 원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은 여기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압수수색도 오늘 했고. 근데 아마 처음에 170만 원이라고 이제 네. 행정처에서 얘기했죠.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의 트릭이 동원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트릭이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중간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두 잔 마시고 먼저 예, 떴고. 뭐 하여튼 말은 그런데 예. 170만 원 얘기가 왜 나왔겠나? 뭐 제가 그냥 추측입니다만 예, 예. 네. 지기현 판사가 자리를 하고 있을 때까지 들어간 술값만 계산한 게 170만 원 아닐까 싶어요. 아. 그래서 전체는 300인데 지기현까지 먹고 간 게 170. 예. 떠난 다음에 뭐 술이 더 들어갔겠지.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설마 300만 원 넘게 결제가 된 거를 170만 원으로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거다. 안 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되면 말이 바뀔 것 같아요. 예. 17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건 네. 지기현 판사가 있을 때까지 들어갔던 술값 주대였다. 예. 그리고 그건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간 거는
우리가 제외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살짝 바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도 징계 대상인 거는 그렇죠. 변함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징계 대상은 너무나 명징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콩할 만한 거라도 문제적 행동이 나오면 엄격한 법원에서 그런 사람한테 재판받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규현 판사는 이 재판에서 손을 떼고 저 룸사롱 사건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다른 사건을 하든지 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우리 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게 진짜 상식인데 우리 김건희 특검에서 그 수사팀장이 수사 대상자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때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사진은 그 사람이 피의자로 입건되기 이전에 찍힌 사진이라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거는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복귀되고 원래 굉장히 요직에 있었는데 수원 고검으로 굉장히 좀 한직으로 좌천이 됐어요. 검사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검사보다 훨씬 더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판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인사조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그냥 가정집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 아닙니까?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죠. 그러니까요. 유흥주점에 가서 이렇게 접대를 받았는데 그거를 근데 저는 의원님 말씀처럼 할 것 같아요, 법원이.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전체 말을 금액은 살짝 바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리 본 그 법원행정처 입장 설명 이게 비슷하게 김영현 의원님. 아니 근데 제가 그게 맞다고 얘기한 게 아닌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댓글에?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할 것 거다.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300만 원 넘게 나왔다는 거로 봐서 술만 먹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법원행정처가 당일 설명하기를 집판사가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고 관련자들 진술에 따르면 주문한 술 한 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집판사가 머무는 동안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170만 원이면 술값만 그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 네. 여성 동석자가 있었으니까 3시 계산해도 170만 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한 병값만 분명히 계산한 것 같은데. 술 한 병에 170만 원. 아니. 무슨 술을 마셨길래? 아니 그러니까 술 한 병값하고 뭐 기본 안주하고 뭐 거기 이른바 룸 차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토탈 계산은 300이 넘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공수처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170만 원을 어떤 시점에서 끄는 그러니까 끄는 계산 같은데 전체를 합산 안 하고. 그러니까 술 한 병에 설마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고 술 안주 뭐 다 합쳐봤자 그 금액보다는 훨씬 모자른 금액일 거고. 네. 이른바 뭐 항목이 하나 더해진 것 같네요. 170만 원. 그렇죠. 어떤 항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접대 인원, 인건비가 비싸죠. 어디 가나 인건비가 비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규현 판사에 대한 휴대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택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타고 가고 언제 탔고 이런 거를 확인해 본다는 거기 때문에 지규현 판사의 범죄 사실이 특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두 전직 검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유흥주점에서 찍힌 사진이 시기가 언제죠? 8월 9일이요. 2023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는 보통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올까? 아니 영장 발부돼서 본다는 건데요. 영장이 나왔다는 영장은 발부됐을 수 있는데 회사에 가면 통신 기록이 없다. 그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보통 1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래서 영장을 내줬다. 우리 기록 가봐야 없어요 없으니까? 하고 안 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그 통화 내역 조회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이 기지국. 택시를 호출한 앱 관련한 접속 기록이나 이런 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흥주점에 잠깐 있다가 술 한두 잔만 먹고 먼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유흥주점 쪽으로 이동한 이후에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귀가한 시간까지 시간이 짧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매우.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2-3시간을 머물렀다. 네. 그러면 이 처음에 설명이 다 어긋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그 택시 호출 서비스의 데이터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통화 내역은 1년 동안 통신사에서 보관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약간 그 통화 내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당해. 데이터 이 보관 기간이 만약에 남아 있다면 그 시간을 확인해 보면 지금까지 한 주장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별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 3시간 있고 다른 변호사들 출발한 시간 비슷하게 나왔어. 그러면 그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일찍 일어났다 그랬는데 거기 3시간 있었다는 거면은 네. 그 건물의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유 진짜 그런 그렇게까지 얘기까지는, 하면은 아유 진짜 네. 갑자기 그렇게까지 가면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런 말 바로 나옵니다. 갑자기 취재 편의점을 29금 방송을 만들고 있어.